네, 이제 입학 사정관 그리고 합격생들 같이 하는 입학 토크쇼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친구들은 경영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진짜 인기 있는 학과 학생들을 저희가 어렵게 이 자리에 오게 한 거고요. 사실은 정말 학생들의 사례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요. 이걸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서 이렇게만 해야만 학종에 붙고 이렇게 해야만 논술에 붙는다라고 보면 혹시라도 그렇게 이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좀 질문을 좀 요청을 드렸었어요. 기본적으로 나왔던 질문 중에서 몇 개만 답변을 드리고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수능체제 적용됐기 때문에 수능체제 학력 기준을 적용시키는 거는 당연한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합격과 불합격에서는 논술 점수일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질문 물어보신 거는 어떤 문항에서 가장 변별이 나고 어디가 좀 어려운지를 물어보신 것도 같아서, 인문사의 원 같은 경우는 원투가 1번 문항이 다 공통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문사의 원에서의 두 번째 문제, 인문사의 2에서도 두 번째 문제가 거기에서 점수를 좀 잘 받아야지만 합격에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 도우상 학생이 했던 인문사의 2가 그 경영학과 했었던 그 부분이 실제 수리 문제 들어가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이 공통문항이고 과학이 선택이다 보니까 수학 공통문항이 점수 배점이 큽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과학에서 선택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거기서는 그렇게까지 점수 격차가 많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먼저 학교에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겠다고 지원서를 내고, 그 다음에 수능을 본 후 수능 최저가 맞으면 이제 논술을 보러 오는 형식으로 이제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맞아야만 논술 전형을 오는 거기 때문에, 논술 최저 학력 기준이 맞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논술 전형에서 자신이 자신감 있고 푼다면은 풀 수 있는 난이도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1번 문제 같이 글을 쓰는 거는 자신의 생각, 창의적이고 다방면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난이도와 상관없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충분히 드러나고 자신의 의견만 논리적으로 잘 어필이 된다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인문사회계에 이제 2번이 수리 문제인데요. 수리 문제는 이제 타 학교와 비교를 해봤을 때 건국대학교가 조금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과 비교를 했을 때도 결코 이제 수능의 킬러 문제라고 말하는 몇몇 문항들과 비교를 해도 이제 밀리지 않을 만큼 어려운 문제가 가끔씩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다 풀겠다라는 생각으로 풀었다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좀 수리 문항이 아무래도 좀 변별이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논술을 만약 준비한다고 하면 내가 수학에서 좀 성취가 잘 나거나 수학에서 좀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 조금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의 논술이 저희가 7월 15일부터 진행이 되니까 꼭 모의 논술을 풀어보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모의 논술을 풀어봐야지 올해 경향성이 보이고, 그리고 그동안의 기출문제, 아까 뭐 몇 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연계성도 보면서 했었잖아요. 그리고 건국대학교 논술은 다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편성이 돼서 그 안에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 이게 사교육이라던가 어떤 도움을 받으신다고 유리함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이제 수능 이후에 보지만 수능 전에 먼저 논술 전형 시험을 보는 대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10월부터 11월, 근데 이제 21학년도 입학을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밀린 감이 없잖아 있어서 11월부터 12월까지를 이제 파이널 기간이라고 칭하면서 대학별로 이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이제 다른 대학교들도 참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보면서 연습을 하고요. 이제 파이널 기간 때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별로 분석을 한번 해보면서 이 학교는 이런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 학교는 이런 거에서 좋은 점수를 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친구 말한 것처럼 그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는 것들이 좀 중요한데, 저희가 건국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이런 모의 논술이라던가 논술 가이드북이라던가 특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좀
보시면서 경향성 계속 파악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7월) 달부터 제가 준비를 해서 (7월) 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논제를 풀어보는 형식으로만 이제 가볍게 논제에 대해서 다가가는 접근을 했고, (9월) 달부터 (10월) 달 이제 그때가 딱 수능을 조금 충실하게 준비하는 시기가 겹치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변함없이 논술 한 개만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논제들을 한번 다뤄본 뒤에, 그리고 수능 끝나고 건대 시험을 보기 전까지의 3일, 그동안은 이제 거의 모든 논제들을 조금 많이 보면서 몰아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대 시험을 보는 날까지 일단 수능 최저 학력을 맞추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수능에는 10월 달에 올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끝나자마자 이제 논술에 미친 듯이 올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자연스럽게 이제 논술은 이제 끝이 나고 학생부 종합으로 넘겨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셨는데, 학생부 종합 안에서 올해까지 학추가 있고 내년에 없어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2021까지는 수시 정시 65, 35 비율을 유지하지만 내년에는 수시가 60%가 되고 정시가 40%가 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올해가 가장 많은 인원이고 내년부터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 추천 전형은 이제 폐지가 됩니다. 종합전형에서는 아예 사라지는 거고, 대신 저희가 교과 전형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 전형은 교과 100으로 들어가고요.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은 아니고 교과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2022 시행계획은 올려놨는데요. 지금 논술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형태로 2개 등급 5, 3개 등급 5 이렇게 다 5로 맞췄습니다. 클러스터는 학교 안에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또 교육청이랑 연계하는 거여서 그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클러스터가 없어서 우리 학교는 개설을 하거나 그렇지 않아서 클러스를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불리함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때 찾아 들은 친구는 당연히 탐색을 한 친구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없으면 당연히 그 부분은 환경 자체에서 그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저희가 너는 이거 환경이 안 됐으니까 이것도 안 했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수험생들 코로나19 관련한 대책 어떻게 되어 있냐 또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고등학교 교육 환경을 고려해서 평가할 거다라고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은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특정 영역을 반영을 한다 안 한다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지금 이런 온라인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비대면으로도 학교마다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 온라인으로 창체 활동이라던가 교과 수업을 충실히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일정 정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본다 안 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활동의 제약이라던가 출결의 어려움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정 영역을 안 본다고 했던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안 본다라고 해버릴 수가 저희가 없는 상황이고, 충분히 지금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평가는 하겠다는 정도로 저희가 안내는 했습니다. 어차피 종합적으로 정성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창체를 안 본다고 하더라도 학교생활 기록부의 다른 영역을 보다 보면 그 부분을 볼 수밖에 없게 되고요.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실제로 창체 활동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적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그 학교 추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 30%는 1등급이랑 4등급 0.1점 차이, 또 1등급이랑 6등급 0.2점 차이 이렇게밖에 안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과 등급에서는 별로 변별이 안 나오고요. 70%라고 하는 서류에서 정성평가에서 다 판가름이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정성평가로 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복 지원은 학교 추천으로 그리고 자기 추천으로 같은 과 지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논술도 가능하고요.
제가 교육과정 편성표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는 받아서 그 해당 학교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 편성되지 못한 교과목, 그런 부분은 이수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학교 안에서 위계를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거는 학생들이 다 같이 들을 수 있게 된 건지 아니면 나름의 계열이 나눠져서 된 건지는 교육과정 편성표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고려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거는 괜찮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진로 선택 과목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진로 선택에 맞춰서 거기서 경험이 유의미한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걸 배웠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 전공에 대한 적합성이 나타나고, 아까 전공 적합성에서 전공 관련 성취도라던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고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선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기소개서가 있는 것도 이 과목을 왜 선택했고 거기서 뭘 배웠고 그 부분을 적으라고 자기소개서가 있는 거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목이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들었지만 이에 대한 보완으로 동아리라던가 독서를 통해서 보완을 했다, 이쪽에서 탐색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은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6개 중에 5개는 학종을 썼고 하나는 교과를 썼는데, 그래서 5개는 모두 다 똑같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적었고 나머지 교과는 그냥 안전하게 가자 해서 회계학과 쪽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뭐 붙었고, 그 학종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제 진로 때문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5개나 썼지만, 근데 막상 입시가 끝나고 나서는 굳이 그렇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만 고집하지 않았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수상은 아마 그 교과후 수상을 저희는 여러 과목을 받아도 한 개로 기재가 돼가지고 아마 35개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3학년 때는 수상이 많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저도 3학년 때가 유독 비중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 2학년 때 많이 했었고 3학년 때 만약에 적어진다면 그런 부분을 뭐 봉사나 독서, 동아리 다른 쪽에서 뭐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내가 그 언론 그쪽으로 가고 싶다 해서 말하기나 토론 분야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수상 열려 있으면 전 다 참여하려고 했기 때문에 굳이 막 꼭 집어서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열리면 다 참여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가할 때는 기본적으로 동교 지원자를 파악을 하면서 봅니다. 동교 지원자 파악을 한다는 거는 같은 학교 환경에서 어떤 커리큘럼 배웠는지를 보는데, 교육과정 편성표랑 이 학생부 기재된 거를 동교 지원자를 보다 보면 이 학교 자체가 워낙 편성 자체가 적게 되어 있는, 수상 자체가 대회 자체가 좀 적게 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친구가 못해서가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가 대회 자체를 열지 않은 대회여서 이렇구나를 판단을 하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수상을 볼 때는 개수를 계속 보지 않는다고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개수는 정말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모든 학생들을 주려면 수상을 다 줄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개수보다는 관심 영역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를 좀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과 계통으로 가는 친구인데 문과 관련한 대회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의문을 좀 갖게 되는 게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과학 관련해서 이 친구는 화학 관련한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물리 관련한 쪽으로만 탐구를 했다라고 하고 그 대회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추가적인 다른 걸 탐색을 하는 그런 정도지, 관심 영역을 본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많은 대회를 참여하면 이 친구가 열심히 학교 생활에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있는구나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하긴 합니다. 올해 수상 관련해서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운 건 있어요. 그거는 사실 모든 고등학교가 다 어려운 상황일 거라 생각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관심 영역에 있는 정도만 할 거지, 뭐 수상이 3학년 이렇게 많다고 해서 그 학생, 그 학교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했다라는 정도로 바로 정량적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은 저희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문이과가 같이 듣거나 통합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국수형 사과 한국사만 거기만 이제 들어가고 인문자연 계열 없이 점 교과목을
석차 등급이랑 이수 단위로만 합산해서 계산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한 예체능 교과목, 뭐 기술 과정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되긴 합니다. 근데 그건 정량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 정성 평가할 때는 이 친구가 학교 생활 충실히 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때는 그 부분도 당연히 보기는 할 겁니다. 저도 제 주변에서는 저처럼 뭔가 3년 동안 꾸준히 한 목표만 파고든 친구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과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이 관심 분야를 좁혀서 대학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이제 계열로 쓰는 대학들이 있어요. 뭐 정확한 진로가 없는 애들은 그렇게 계열 있는 학교를 쓰기도 했고, 또는 자율전공학과라고 또 여러 대학에서 자율전공학과를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꿈을 꾸는 친구들은 자율전공 쪽으로 쓰기도 했고, 또 인문계열은 사회학과 쪽으로 쓰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학과 명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는 너가 가고 싶은 학과의 부류가 계열이 어느 것인지를 한번 파악하게 하고 관련된 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과의 커리큘럼이나 설명 같은 것만 한 번이라도 읽어보게 해주시면 그런 걸 읽는 와중에 학생들이 좀 진로가 명확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좀 건대도 그렇지만 전공에 대한 가이드북들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 들어오면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것들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있어서 그게 좀이라도 맞는 학과를 선택해야지 일단 대학에 들어와서도 적응을 잘할 수가 있고, 진로가 조금 바뀌고 계열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더 와서는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면접에서 할 말이 좀 생기거든요. 고3이라고 하면 그런 시기일 것 같고요. 고2는 더 탐색을 충분히 더 해도 좋고요. 네. 같은 학교에서 배웠던 친구들 안에서 보는 거라서 재수생과 재학생을 비교하면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수자수랑 이수자수 평균 표준 편차 원점수를 보면 달라지고 그 학년이 들어왔던 학생들의 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걸 재수생들 전반 그리고 재학생들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과서 발달상 아래 보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보고 저희가 창체에 적혀있는 자동봉지 내용들을 보거나 하면 등급이 뭐 3등급이고 2등급이고 뭐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과목 시간에 했던 활동이 달라요. 관심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겁니다. 같은 물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확률과 통계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친구들이 하는 게 다르고, 아까 이제 우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친구가 수학 시간에 오히려 자기는 더 관심 있는 언론 관련한 관심을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런 걸 안 보이는 친구도 있거든요. 세특의 기재가 관심 영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좋은 친구냐 나쁜 친구냐를 보는 차원으로 보는 건 아니고 이 학생의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차원에서 보는 건데, 그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는 근데 이게 학교 안에서 그냥 모두의 특성인가, 모두가 똑같이 하는 활동인가, 이 학생만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정을 쓸 수 있습니다. 과정을 쓸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명칭은 다 저희가 그 별표 처리가 돼요. 학교장 허락을 받으면 수상은 참여한 내용은 쓸 수는 있는데 실적은 못 써도 과정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대체로 그 외부 수상을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답변을 해줄 때는 그 외부 수상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였으면 그럼 굳이 쓰지 말라고 얘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게 교내 활동에서의 성취를 보는 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 수상 실적을 쓰지 말라는 건 교회에서의 활동보다는 교내에서의 활동을 더 주목해달라는 거거든요. 4번은 조금 범위가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수를 하거나 이제 이랬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했던 것까지 같이 써주시는 게 사실 더 적절하죠. 변화를 했잖아요. 어쨌든 1년 동안. 네. 재수생과 재학생을
뭐 비율을 정해놓고 한다거나 그리고 이 학생들한테 어떤 뭐 페널티를 적용한다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거나 그런 게 없이 똑같이 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때마다 지원자 풀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재수생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을 저희가 다 나쁘게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재학생인데 올해 재수생이면 3학년 2학기의 기록이 그때까지는 없었다가 작년에는 재학생이어서 올해는 재수생이니까 같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더 성실히 하고 역량을 보여주는 모습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러면 재수생도 합격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일반고 모두와 특목고 모두라고 말씀드리기 사실 어렵고 이미 교육과정이 다르긴 하죠.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배우는 것 자체 내용은 다른데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특목고라고 해서 내용이 우수하다라고만 저희가 다 말씀드리기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우수한데 기록은 부실한 학교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록을 봤을 땐 특성이 안 드러난 학교도 있고요. 일반고 중에서도 노력 정말 많이 하는 학교는 정말 내용이 이 학생의 특성이 강조점이 정말 잘 보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발표도 많이 하고 수업 자체도 개설이 잘 되어 있고 작년까지는 전공체험을 신청하면 신청한 학생들 안에서 저희가 선발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전공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고 컨텐츠를 지금 7월부터 제작을 하려고 해서 그 7월부터 학과에 대한 뭐 소개, 학과 프로그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입시 결과 이렇게 만들어서 8월부터는 순차적으로 8, 9, 10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로 다 공개를 해놓을 거예요. 그럼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하신 사항도 많으시긴 하겠지만 저희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자료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꼭 유튜브 들어가셔서 아까 저희 친구 말한 것처럼 학과에 대한 자료 그리고 입시 정보 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홈페이지 가시면 저희 이렇게 좀 자료집들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들 꼭 활용하셔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건국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꼭 다른 대학 자료집 활용해 주시고 이외에 오늘 좀 궁금하신 부분 더 못 푸는 게 있다. 개인적인 질문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건국대 전화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번호가 좀 달라요. 1번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2번은 논술이랑 정시이기 때문에 전화해서 좀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